마켓 쇼쇼쇼 1부 마지막 코너 넥스트 마켓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오후장 들어서 다소 밀리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 탑픽이었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삼성전자 그리고 이재용 회장의 무죄에 관해서 면밀히 한번 뜯어봤고요. 앞으로의 전망치들의 증권사들의 의견들도 도합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헤드라인부터 바로 열어볼 텐데요. 이제는 삼성의 시간이 온다라는 그런 헤드라인이 서울경제신문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재용 회장의 2심 무죄에 관해서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를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자면요. 그 타임라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9월 1일 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안에는 이재용 회장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2심이 선고되기까지 불과 3년, 그러니까 긴 시간이 걸렸고요. 2심 선고에서 결과적으로 무죄를 판결받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다시금 검찰 측에서 항소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2심까지 무죄가 나온 상황에서 3심에서 이러한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죄다라는 인식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데요. 어떤 항목의 죄를 판단을 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등의 이유, 그러니까 19개의 혐의에 관해서 검찰 측이 고소를 한 부분을 모두 다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추정만으로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추측만으로 이러한 책임을 물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간 삼성전자가 물론 반도체 부분에서의 기술력이 조금 뒤처진 부분도 문제가 됐겠지만은 이 경영권의 부진이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삼성전자의 리스크로 대두가 되긴 했습니다. 실제로 대규모의 M&A 등의 투자가 이젠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무려 2016년 하만을 인수했던 이후에 대규모 M&A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리더의 리스크들 때문이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의 무려 27%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3조 3천억 원이라는 큰 현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가치 자체가 바뀔 수 있을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용 회장이 이제 경영에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면서 다양한 M&A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자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는 시선이 있는 만큼요. 이 삼성전자의 주가에 관해서도 긍정 회로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는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은데요. 올해 연말에 그러니까 이런 기사 하나가 났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 삼성전자의 신용 등급을 하향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사실 우리 증시도 놀랐었고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놀라시기도 했었지만 실제로 그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뜯어보면요. 신용 등급 자체는 AA2로 유지를 했고요. 신용에 관한 전망치 자체는 하향 조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AI 칩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기술 리더십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향후에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수익성이 보통 수준에 머물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시장의 반응은요. 반도체 부분이 계속해서 뒤처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 경영이 부재하다라는 것들, 리더십이 부족하다라는 것들도 삼성전자의 부진의 이유로 꼽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증권가의 목표가는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요? 이 시점에서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러 증권사의 목표가들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증권사 목표가는 대부분 하향 조정됐고요. 최근 2개월 동안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올렸던 증권사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목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목표가가 76,000원 그리고 많게는 85,000원 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최근 목표가들은 대부분 7만 원 선을 나타냈습니다. 73,000원, 71,000원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이 75,000원이다라는 거죠. 아직도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부문 그리고 전자기기 부문에 관한 수요 역시도 회복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만큼요.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아직은 다소 차갑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법 리스크가 사라졌고 삼성전자가 보유 중인 현금에 관해서 투자를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삼성전자에 관해서 두 가지 시선이 공존하는 것 같고요. 사법
팝업 리스크가 다시금 항소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20에서 판결이 났던 부분들이 30에서 뒤집을 가능성은 없다라는 게 또 법 쪽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이런 부분들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에 관한 전망치들 같이 한번 살펴봤다면 저희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암호화폐 관련한 데이터들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디지털 자산의 유입액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차트인데요. 코인시어스에서 관련한 데이터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 디지털 자산에 관한 전체 유입량이 줄어들진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크립토 업계는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리스크에도 많은 또 투자자들이 우리 디지털 자산에 유입을 보였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보다 자세히 데이터를 뜯어보자면 캐나다 쪽으로는 유출이 기록을 했습니다. 관세 리스크를 직격탄을 맞고 있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크립토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수급은 소강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되는 디지털 자산 유입 앱들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수급적인 포인트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간 상승률을 한번 집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이 조정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주요 암호화폐 주간 수익률을 살펴봤더니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4%로 비교적 건재한 흐름을 보여줘 왔고요. 그리고 또 BNB 코인, 이더리움이 마이너스 11%를 나타내는 흐름들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솔라나 코인은 마이너스 15%를 나타내면서 주간 수익률도 좋지 않은 모습들 보여줬는데요. 이 중에 눈에 띄는 건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도지코인이 마이너스 20%를 나타냈습니다. 그간 일론 머스크 발에 관한 밈코인들의 상승이 시장에 눈에 띄었었는데 결과적으로 주요 암호화폐에 관한 하락도 밈코인이 어느 정도는 주도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는 대목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한번 체크해봤다면요.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가서요.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시세 흐름들 살펴보겠습니다. 홍콩 증시 개장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소폭의 조정이 나오긴 했었지만 뉴욕장 시작하면서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다시금 10만 달러 선을 도달하는 흐름까지도 확인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아시아 증시 개장하면서는 9만 8천 달러 선 나타내면서 다시 10만 달러 선 아래로 내려왔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코인들도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7%를 다시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중국의 관세 리스크가 다시금 크립토 시장을 끌어내리는 것처럼 보이고요. 저희가 사실상 쇼쇼쇼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는 대부분의 흐름들이 좋았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급격한 하락세 크립토 시장에서도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플 코인도 지금 시작에서는 마이너스 6% 하락합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하락했던 부분들을 오늘 장 초반에는 다시금 돌려놨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전반적으로 빨간불 나타내면서 크립토 시장 역시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솔라나 코인은 그래도 현재 200달러 선을 유지해주면서 심리적인 지지선까지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트코인 전반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도지코인도 현재는 마이너스 9% 나타나는 흐름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트론 코인도 마이너스 4%가량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힘든 시장 여전히 연출되고 있습니다.